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주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녹음이 좀 러닝 타임이 길어서 그렇죠. 오늘은 좀 스피드하게. 네. 아무래도 해방 직후 얘기 많이 하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했던 얘기 또 안 해도 되니까.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은 제가 아는 합니다. 노래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준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면 그냥 저는 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자,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기획한 방송입니다.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해방의 노래 두 번째. 이번엔 이제 대중가요 편이네요. 네. 근데 대중가요 편인데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가 제목이 인민의 노래인데. 전혀 대중가요스럽지가 않죠. 대중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상 네. 이 노래를 만든 분들이 당대 대중음악가로 작사가 작곡가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서 대중음악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네. 말씀대로 대중가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가요사를 정리하셨던 우리보다 앞세대 선생님들이 황문평 이런 분들이 최초의 대중가요 해방 이후에로 이 노래를 계속 꼽으셔요. 그러니까 대중가요사에서 왜냐하면 그분도 당연히 작사 작곡자가 대중가요계에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네. 사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가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대중가요계 분들이 만든 네. 비대중가요쯤 되는. 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의도가 전혀 상업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체와도 별 인연이 없고 네. 그러니까 정말 편의적으로 첫 곡으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정수라의 대한민국은 대중가요입니까? 그럼요. 그거는 가요 그거는 톱10 뭐, 1위를 얼마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창작은 건전가요로 만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음반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건전가요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았고요. 그건 아예 작정하고 관에서 만든 관제가요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대중적으로 대중가요적으로 유포시키려는 의도까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의도가 어느 정도 실행됐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건 뭐 확실하게 대중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민의 노래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히트하지는 못했다. 일단 그 약간 비운의 노래일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이 노래가 이렇게까지 좀 거론이 되는 이유는 사실 만든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네. 전적으로 기억해 준 사람 때문입니다. 황문평 선생 네, 때문인데 예. 그분이 책에서 누차 강조를 했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자기도 관여를 했거든요. 내가 이 노래 편곡을 맡았다. 예, 어쨌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재밌는 노래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일단 제목이 인민의 노래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이 당시만 해도 인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좌우를 나누는 그런 게 그럼요.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쓰던 그런 일상 용어였다. 네, 맞아요. 네. 50년대 말까지도 남쪽에서 불렀던 반공적인 노래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써요. 어쨌든 작사 작곡자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중가에서 얘기를 했을까? 근데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분들이에요. 네, 한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예, 작사자는 박영호, 조명암과 쌍벽을 이룬. 예. 작곡자는 김용환, 김정구 형. 예, 뭐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김정구보다 더 유명했으면 그렇죠. 유명했지 못한 분이 아닌데. 작곡자이자 프로듀서이자 뭐 가수이기도 가수이자 했고, 그런 예. 분이죠. 뭐 배우이기도 했고요. 이 인민의 노래는 정확한 발표 시점을 알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황문평 선생의 회고가 있지만은 그거를 액면 그대로 다 100% 믿어야 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황문평 선생 기억대로 하자면은 8월 하순 해방 정말 직후에 만들어졌다고는 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서 보자면은 1945년 12월 이전에 인쇄물에 담겼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일찌감치 나온 노래인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황문평 선생의 기억을 좀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해방이 됐고요. 네. 이제 좀 우리도 한번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예계 인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하나 만들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뭐 똑같은 스토리예요. 전개 순서가. 그래서 이 노래를 당대 이 연예계의 가요계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호, 김용환이 이제 나눠서 만들어 가지고 황문평 내가
합창용으로 편곡을 했고 그걸 이제 그 자리에 모인 가수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청 빌딩에 간이 녹음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청 빌딩은 못 들어보셨죠? 예. 사실 일제 때 되게 유명한 빌딩이에요. 거의 서울의 이후 랜드마크. 50년대까지. 예. 예, 그냥 어디냐면은 화신백화점 맞은편 쪽 지금의 보신강 옆에 왜 파일로트 만년필 파는 데 있죠? 거기. 예. 그 아직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와. 예,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부근이에요. 아. 근데 정말 종로 2가를 대표하는 몇 개 중요한 그 건물 같은 YMCA 뭐 화신상회 한청 빌딩 심지어 가요 안에도 이 가사가 나올 정도고요. 아, 그렇죠. 거기서 냉면 먹었던 사람들 얘기 뭐 거의 예식부도 있었고 간이 녹을신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한 데가 한청 빌딩 예식부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한청 빌딩 간이 녹음실이라는 데가 그러면 도대체 뭘 해주는 데냐 하면은 노래를 부르면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거를 판을 만들어 주는데 예. 그 판이 왁스예요. 밀랍. 그러니까 재질이 무르니까 거기다 이제 바늘의 진동을 새겨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왁스판이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다시 바늘을 얹어서 돌리면은 소리가 재생돼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원리인데 원래 상업용으로 제작하는 음반은 그 왁스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그 프레스를 해 찍어 눌러야 되니까 금속 찍는 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해방 직후니까 간이 녹음실에서 그건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왁스판만 일단 완성이 된 상태에서 야 이거 빨리 우리 유포를 시키자 해가지고 방송국에 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성방송국 들고 가서 이거 좀 틉시다 해가지고 예 좋습니다 틀었는데 왁스판에 바늘을 얹어서 돌리면은 몇 번 그래서 한 가면은 두세 번 만에 완전히 뭉그러져가지고 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다는 그럼 음반이 거예요. 없어진 거네요. 없어졌죠. 어머. 그래서 그 없어진 건 아니고 그 네. 못 쓰게 된 왁스를 내가 가져갔다. 아하. 황무평 선생이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뒀다. 성견지명이 이런 겁니다. 나중에 팔면 돈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6.25 때 사라졌다. 아이고. 이런 스토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렇게만 보면은 사실 노래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런 기억에만 거죠. 기억에만 있는. 멜로디도 있는 거죠. 뭔지 모르고. 심지어 황평생 책에 보면은 인민의 노래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쵸. 사대문을 열어라. 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네, 최초의 해방 직후에 최초의 대중가요는 음반으로 만든 건 사대문을 열어라다. 이렇게 하셔서 그냥 계속 이건 외우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거 외우는 사대문을 것처럼. 열어라 이렇게 쭉 하는 거. 심지어는 제목이지만은 작사자 이름도 엉뚱하게 맞아요. 엉뚱한 건지 잘못 기억인지 모르겠지만은 고려성 고려성이라고 작사라고 했죠. 해놨거든요. 아. 박용호 작사인데. 예. 근데 이거는 좀 의심을 그래, 해보자면은 맞아. 월북 작가 얘기하기 싫은 거야. 그렇죠. 음. 고려성은 월북은 안 했거든요. 예. 게다가 인민 이런 거 싫은 이것도 거야. 지우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인민인 걸 알면서도 사대문을 열어라. 그건 제목 가사 첫 대목입니다. 제목이 예. 아니라. 그리고 작사자도 박영호가 아니다. 고려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준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찾아낸 거죠. 이거를. 다 뒤져서. 예. 사실은 인민의 노래였어. 예. 작사자가 박영호였어. 그렇죠. 그래서 황문평 선생에게 따졌습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도 저는 이게 제목이 이랬고 작사자가 이랬구나 보다는 멜로디를 찾아낸 게 더 반가웠거든요. 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악보를 이제 찾으신 예, 거예요? 악보를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으신 세상에. 거예요? 영업 비밀인데. 아, 영어. 연세대 도서관에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그냥 다 뒤지는 거죠. 아. 열심히 뒤지면은 예. 좀 안목이 뒤진 거는 최초의 대중가요를 찾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일단 궁금하잖아요, 정말. 네.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노래길래. 어. 황문편 선생의 기록만 듣고 보면은 일단 멜로디도 모르고 가사도 좀 뭔가 운율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찾았더니 뜻밖에도 인민의 노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희 선생님은 그런 거죠. 무슨 가요집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전국을 다 뒤지는 거예요. 이준희 선생님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신문을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본 게 몇 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또 새로운 게 게 또 나와요. 보이죠. 예. 끝이 없는 작업입니다, 정말. 대단한 연구자십니다. 굉장해요. 예. 괜히 그냥 걸어다니는 엑셀이 아닙니다. 이 가사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인민의 노래 열심히 새로운 일하자. 세상이 됐으니까 네. 일하자라기보다는 새 건설하자. 사회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박태원이 가사를 지은 독립행진곡, 해방가나 아니면은 뭐 해방의 노래는 별로 안 달라요. 근데 이제 세 곡을 비교해서 보자면 참 이걸 제가 가사를 이번에 보면서 야, 역시 박영호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절 가사가 뭐냐면 노동자여 농민아 청년학도야 뭐 혹은 3절에서 용광로야 괭이야 무쇠마치야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식의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전혀 가요스럽지 않고 해방의 노래 같은 그런 부류의 노래임은 분명한데 해방의 노래의 이 가사가 묘하게 이 뭐라 그럴까 투쟁하는 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가사거든요. 시위자가 울리는 발굽소리와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운동권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용으로는 조금 센 좀 이런 거라면 독립행진곡은 막 감정적으로만 격하지 도대체 그 시기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전혀 없어요. 뜬금없이 태평양 얘기나 그렇죠. 산 넘고 바다 넘어 태평양 넘어 그냥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농민, 노동자, 청년학도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자. 인민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네. 하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노동자, 농민, 청년학도면 혁명의 3대 동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 혁명의 3대 동력을 정확하게 찍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확실히 박영호가 좌파 출신이고 조직 활동도 했고 게다가 대중적인 활동도 한 사람이야. 라는 게 감각이.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박태원은 운동권 출신이 아닌 게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고 그 해방의 노래를 지은 거는 진짜 조직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해본 사람들만이 짓는 그런 가사라면 박영호는 딱 그 중간인 거죠. 좌파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네. 그럼 이 노래는 뭐 녹음된 게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찾은 김에 네. 그 당시 제가 가요무대 자문위원이라는 또 활동을 예. 가요무대에 갖고 갔죠. 자문회의 때. 이런 걸 찾았습니다. 가요무대도 매달 8월 15일 즈음이면은 꼭 특집을 하거든요. 예. 뭐 귀국선 맨날 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국선만 주구장창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하자. 그리고 그때가 다행히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방송이 됐어요. 제목 인민의 노래로 해갖고요. 예. 근데 몇 번 그 몇 년, 한 뭐 2, 3년 터울로 이렇게 방송이 나갔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인민의 노래라고 나가다가 어떤 때는 사대문을 열어라로 아마 그거는 위에 누가 있더라 이거 보고 결정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 누가 불렀어요? 뭐 그때그때 다르죠. 이거는 이제 누가 뭐 독점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고 네. 그 당시에도 뭐 그냥 여러 가수들이 그냥 떼창을 했던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네. 가요 무대에도 여러 번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최신 버전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확인해 보니까 23년 재작년 8월에 또 이 노래가 한번 나갔더라고요. 23년이면 윤석열 치한데. 그때는 아마 사대문을 사대문을 열어라고 열어라고 나갔겠죠.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컨템포 디보라는 이 중창 그룹이 불렀더라고요. 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대문을
네, 사대문을 열어라 원제 인민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예. 네. 이 노래를 함께 만든 박용호, 김용화는 사실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같은 원산. 그렇죠. 네. 함경도 예. 동향들이고. 그리고 이제 박용호 가사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아마 세기말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또 김용환 작곡이니까 가요 작가로서는 뭐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제 콤비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얄궂은 거는 인민의 노래가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 전, 바로 전에 확인되는 두 사람이 만든 또 다른 작품. 그러니까 네. 일제시대 말에. 해방되기 전에. 예. 궁극가요군요. 그렇죠. 우리는 제국군인. 이런 노래를. 제국군인이 이제 전역을 해서 인민이 된 거죠. 예, 노동자의 농민이야, 예비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얘기를 왜 이제 하냐면은 네. 앞으로 나올 노래들이 그 작가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뭐 다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비대중 가요라고 해서 또.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직전 노래가 우리는 제국군인. 예. 네. 씁쓸하네요. 예.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요거는 김을 그냥 확실하게 빠지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들고 나왔습니다. 1946년에 만들어진 발표된 청춘이로다. 이건 제목부터 원래 좀 유행가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가사도 이거는 잘 듣지 않으면은 이게 왜 해방의 노래라는 거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3절 한 모퉁이에 무궁화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는 있습니다. 예. 살짝 그렇죠. 들어간. 예, 대중가요가 원래 그렇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해방의 노래, 독립의 아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인 듯 아닌 듯 슬쩍 끼워 넣는 게 그렇죠. 전형적인 대중가요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노래는 이제 뭐 크게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1946년 8월에 음반이 발매가 됐으니까 네. 이 시점이 1947년 8월 해방 만 2년이 지나서야 이른바 국산 음반, 한국어 음반이 시판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제1교포 음반 회사가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1년을 먼저 앞당겼다는 거죠, 시점을. 이 청춘이로다는 김순남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김순남의 해방가요와 같은 리베라 레코드에서 같이 세트 형식으로 묶어서 발매를 했던 음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중가요 스타일로 해방 분위기를 좀 담아낸 그런 작품인 거죠. 그럼 한국에 있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작사 작곡자는 이제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사람은 이경주라는 작곡가인데 네. 저는 전혀 기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노래는 아시잖아요. 그 황금심의 추억의 탱고. 그거 작곡자입니다. 그 작곡자구나. 예. 그러니까 이분이 왜 46년 8월 당시에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방 직전쯤에 건너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아마 국내 활동 흔적이 46년 8월 이후에 전혀 안 보이는 걸 봐서는 그냥 일본에 눌러 산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수도 일본에 있던 그런. 근데 이제 가수는 이라, 한평일 이렇게 남녀 가수 듀엣으로 녹음한 걸로 나오는데 한평일은 다른 데서 기록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신인인 것 같고요. 이라라는 이름은 역시 해방 전에 음반을 낸 기록이 보입니다. 예. 이분도 왜 갑자기 일본에서 또 이름이 나온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역시 마찬가지로 40년대 초쯤에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닐까 뭐 추정만 하는 거죠. 46년 녹음한 게 있습니까? 예, 그 역시 지난 시간에 한번 홍보를 잠깐 했습니다만, 예, 8월달에 나올 CD에도 수록이 되는데 요것만큼은 선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웬일이십니까? 이유가 있나요? 뭐 마냥 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좀 쓰셨습니다. 요거는. 일주일 사이에 마음이 변하셨군요. 예. 바람 불어오면은 꽃이 피고요
알쓸살쓸 하늘이 가슴에 사랑치네 아 가슴에 언니 아니어려 강산에 산천 소모가 곱게 피어라 우리네 가슴에 몸이 아니어려 별지고 내가 별지고 멋들어지는 앞조사 청춘이로다. 약간 민요풍의 노래네요. 그렇죠. 예. 뭐 신민요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죠. 예, 잘했군 잘했어 분위기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예,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처녀 총각 잘했군 잘했어. 네, 대중가요계의 신민요 이런 거죠. 신민요가 또 이제 봄, 뭐 네. 청춘 이런 거 즐겨 소재로 맞아요. 삼으니까요. 네.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1948년에 발표된 노래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희망 삼천리라는 곡이거든요. 이쯤 하면 이제 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름이 바로 남인수. 남인수. 예. 남인수. 뭐 30년대부터 그랬지만은 40년대, 50년대까지도 뭐 정상급 가수로 그래서 가왕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남인수 노래 중에 특징적인 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노래들이 곳곳에 네. 네. 이제 절묘하게 이렇게 딱딱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를 만드는 작사 작곡가들도 어떤 이제 계기가 생겼을 때 야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줄까? 이런 건 남인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냥 마치 80년대 뭐 하면 올림픽 무슨 노래하면 그래도 조용필이 불러야지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예. 뭐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무슨 뭐 이른바 민주화 어쩌고 하면은 뭐 안치환이나 정태춘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남인수가 뭐 싱어송라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곡을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독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이 희망 삼천리는 그 다음에 이제 분단 노래 할 때 네. 들어볼 가거라 383 그게 사실 더 유명하죠. 그렇죠. 같은 음반에 앞뒤로 실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48년 시점에서 남인수라는 당대 톱 가수를 동원을 해서 판을 냈는데 한쪽은 분단의 노래고 한쪽은 해방의 노래인데 결과적으로 분단승 예. 노래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48년 3월쯤 되면 벌써 뭐 분단은 거의 확정이 된 그렇죠. 상태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48년 3월은 아직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전이니까
가거라 38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의 뭔가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단독 정부 쓰고 나서는 확 논조가 달라집니다. 노래의 논조라고 할까 이런 게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음 노래인데 여기까지는 아직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희망 삼천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만들 때 박시춘 그러니까 작곡자는 둘 다 같거든요. 가거라 38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박시춘 작곡인데 네. 그냥 카더라에서는 원래는 이제 해방도 되고 했으니까 희망 삼천리를 더 밀었다. 그래서 이걸 뭐 A면에 넣었다. 근데 대중의 반응이 B면이 폭발 뭐 이런 식의 서술이 있는데 사실 그건 사실 좀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러니까 얘기 나온 대로 1948년쯤에 이 노래가 나왔다는 거는 그 당시 분위기는 이미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해방 쪽으로, 그러니까 분단 쪽으로 대중가요의 소재로서는 분단 쪽으로 당연히 기울어 있었던 거고요. 오히려 희망 삼천리가 구색 맞추기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근데 예. 아무리 구색이어도 저 같아도 희망 삼천리를 A면에 넣겠어요. 좀 예, 가거라 38선을 예. A면에 넣기는 희망을 아무리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B면으로 넣기는 좀 명분상. 네. 박시춘 작곡이고 작사는 누가 했습니까? 이제 김득봉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사실 김득봉은 누구예요? 예,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거는 이분의 본명입니다. 김득봉이 본명이고 네. 본명은 하나도 유명하지 않고 예명은 조금 알려졌습니다. 김운하라는 이름. 김운하. 예, 김운하. 그러니까 김운하로 분명히 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김득봉이라고 굳이 본명을 썼을까? 요게 또 조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포인트인데 네. 뭐 그냥 소설을 쓰자면은 그래도 이런 뜻깊은 노래를 만드는데 조국 해방, 민족의 해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는 본명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글쎄, 그런 생각이 예.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예컨대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일제 시대 때 그 홍남파가 유행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홍남파 이름을 안 씁니다. 나소운이라는 별도 네네, 예명을 맞아요. 씁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남파도 본명은 아니지만은 홍남파란 이름을 쓸 때와 안 쓸 때를 분명히 가려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이 경우에도 조금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글 쓸 때 작가로 쓸 때는 홍남파가 자기 본명 쓰거든요. 홍영부라고 또 네. 쓰죠. 예. 작곡할 때는 홍남파고 유행가 지을 땐 또 딴 거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사 보고 있으면은 진짜 대중가요 짓던 사람이구나. 그냥 딱 보이는 네. 뭐 시베리아 눈바람을 동무삼아 몇 해냐 이거 다. 시베리아에서 이제 그 항일운동.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볼셰비키도 하고. 시베리아 예. 어쩌고 하는 얘기는 진짜 1920년대 대중가요부터 계속 나오는 북극 거고요. 환설 오로라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딱 타양살이에서 뭐 돌아오는 귀향민 뭐 이렇게 그렇죠. 볼 수도 있지만 네. 타양살이 계열의 노래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그 관행을 따르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빵 터진 게 뭐냐면은 3절에서 네. 노새야 어서 가자 내 고향은 멀었다 해서 정말 빵 터졌어요. 아니 무슨 노새를 당시 고향 갈 때 무슨 노새 타고 가냐. 진짜 힘들어요. 아니 노새가 있다는 건 노새 짐 싣고 올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다는 소리인데 대부분은 거의 거짓골로 걸어와요. 네. 노새가 있더라도 잡아먹을 만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딱 노새야 어쩌고 하면 청노새야 어쩌고 이런 거는 정말 대중가요에서 주구장창 썼던 가사들이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상투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은 이런 거를 그렇게 껄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관행이니까. 생각하는 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노세라는 게 상당히 좀 생뚱맞네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로 보자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편안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대신 이제 뭐 해방도 넣고 네. 무궁화도 넣고 그렇죠. 자유도 넣고 예. 조국도 넣고. 좀 시대 분위기를 나름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 삼천리. 예.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남인수 녹음으로, 목소리로. 예, 48년도 그 녹음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수 가창은 어떻습니까? 근데 소리가 네. 음질이 그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가창을 논하기에는 네. 텍스트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역시. 시기에 1940년대부터 48년, 9년 요때 음반이 제일 상태가 나빠요. 안 왜냐하면 좋아요. 음반 산업은 다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예. 우리 갖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찍어낸 거여서.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음반 제작의 3요소로 흔히 꼽히는 게 숯불, 숯불.
열을 가해야 되니까. 빈대떡 굽는 정도 수준으로 그리고 찍었대요. 참기름 틀. 예, 그 찍어내야 되니까. 예. 그리고 가만히 가만히는 방음. 녹음할 때요? 가만히요, 진짜? 예. 진짜로 했대요. 아. 가만히 쳐서. 예. 그렇구나. 계란판 같은 겁니다. 예. 희망산천리 함께 듣겠습니다. 이들이 아닌 사람은 동무삼아 매태냐 무궁화 꽃이 피는 고향산천 그리워 꽃소매를 적시며 울어주는 사람아 찾아보자 자유를 건설하자 조국을 해방 삼천리 머나 멀다 지평선에 산들대는 소향기 깃들인 백평객수 이글 길이 없구나 성공함을 바라요 이곳은 사람아 찾아보자 자유를 건설하자 조국을 아름다운 삼천리 내정스런 문소리에 타향살이 외로워 어떠야 어떠가자 내 고향이 멀었다 정성을 바치며 세상 사둔 사랑에 찾아보자 자유를 건설하자 조국을 희망삼천리 제가 그 당시에 이 음반을 샀었어도 비면의 가거라 38선을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예. 희망삼천리 함께 들었고요. 네. 자,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뭐 사실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들어도 괜찮은 굉장히 네. 문제적이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해방의 노래이긴 한데 이 노래는 해방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분단의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섞여 있는 거죠. 네. 1948년 5월에 발표된 울어라 은방울. 울어라 한 방울. 예전 방송에서 우리 들은 적이 예, 있죠.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이가실 작사, 김혜성 작곡. 이가실이 그 조명함의 또 다른 네. 필명이고요. 네. 장세정 노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작사 작곡자가 다 월북했네요. 김혜성은 이제 보통 납북으로. 예. 북에 갔네요. 예,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노래고 이후에도 가사가 좀 바뀐 상태로라도 아주 오랫동안 그 인기를 모았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참 잘 만들었어요. 좋은 원작도 곡입니다, 정말. 원작을 들어봐. 지금 왜 들으셨던 그 희망삼천리의 가사가 약간 중구난방 참 관행적으로 썼다 싶은데 예. 우러라 은방울 가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대중가요를 쓰더라도 이 정도는 써야지 이런 느낌이 이 드는. 정도면은 분석할 맛이 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냥 막 쓴 가사가 아닌 상당히 잘 쓴 가사예요. 근데 둘 다 북에 갔는데 이거 금지곡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지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 울어라 은방울은 사실 금지가 돼야 마땅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피해갔냐면 일단
그 가사를 네. 특히 문제가 됐던 가사를 대폭 뜯어 고칩니다. 어. 그리고 작사자가 사실 월북이 문제, 납북이 문제였으니까 네. 그것도 고칩니다. 조명암 대신 박남포, 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 아. 김혜성 대신 이봉용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그럼 지금 이제 박남포가 누구냐? 예. 반야월의 또 필명. 그 필명은 개사 전용 필명. 월북 작사가 개사할 때만 쓴 필명입니다. 아. 그리고 이봉용은 필명은 아니고 김혜송의 그 매부. 예, 예. 김혜송의 처남. 그러니까 네. 이난영의 오빠. 오빠. 예, 예. 예. 네.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본 기억이 지금도 확실히 나는데 87년에 이분이 미국에 이민가 있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가요 무대에 출연을 했거든요. 87년 1월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 제가 봤어요. 그 87년에 그 방송을 본 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오랜만에 왔으니까 김동건 아나운서와 네, 함께 잠깐 네. 대담을 하는데 그때 네. 이제 노래를 일단 좀 몇 곡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선창 이것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고향설 이런 것들 쭉 나왔는데 문제는 고향설은 이봉용 본인 작곡이 맞는데 네. 선창, 우러러 한 방울은 본인 노래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해금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다 노래책 이런 데도 이봉용이라고 쓰긴 했었어요. 그렇게. 예. 네, 저작권도 이봉용으로 돼 있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너무나 잘 알 거 아닙니까? 내 노래가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렇죠. 김동원 아나운서가 주옥 같은 선생님의 노래를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들으니 감개가 무리 뭐 이러하니까 예, 그렇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몰랐던 시절인데 네. 그 방송을 황문평 선생도 봤던 거예요. 네.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가 막힌다. 네. 쌍욕은 안 했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거 쪽으로. 어떡하겠어요. 글쎄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되고. 어떡하겠어. 예. 그래도 가족이 갖고 가는 게 낫지. 뭐, 예. 근데 어쨌든 반야월이 개사한 가사는 확 맥이 빠져요. 그렇죠. 일단 이 노래가 우러라 음방울로도 유통이 됐지만은 두 번째 음반이 몇 달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는 제목이 해방된 역마차예요. 같은 가사로요? 똑같은 노래인데 제목만 바뀐 제목과 네. 편곡만 살짝 바꾸어서 두 번째 음반이 나올 때는 해방된 역마차로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훨씬 더 선명한 제목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노래- 우선 장세정의 일제 때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역마차가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역마차를 고스란히 고 작가들이 와서 해방 이후에 해방된 역마차의 태극기를 날리며로 시작하는 노래가 바로 우러라 은방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 역마차의 일을 이어받는 해방된 역마차가 바로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딱딱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에 5월에 나온 초판의 음반 번호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8151번입니다. 8151번입니다. 네. 이야. 그래서 이 오케 레코드에서 두 번째 음반 당연히 8152, 815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이건 그러네요. 분명히. 예. 예. 이 가사가 아주 훌륭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네. 뭐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1절, 2절, 3절, 4절로 넘어가면서 막 느낌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원래 지었던 가사가 이런 겁니다. 해방된 역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누구를 싣고 가는 서울거리냐. 우러라 은방울아 세종로가 여기다. 이 세종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세종로라고 거기를 부르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완전 새로운 지명이요. 그렇죠. 충무로, 을지로 이런 거 다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로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만들어서 이 광화문 노타리의 그 커다란 그 공간을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세종로가 나오는 대중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럼 그 공간은 영화에서도 잘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동 이런 건 잘 찍어도 세종로 한복판은 너무 딱딱한 공간인 거죠. 네. 지금 광화문 광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다음에 삼각산을 딱 보는 거거든요. 삼각산, 와, 삼각산을 그렇게 보는 앵글로 이렇게 잡은 그 가사는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라졌지만 삼각산은 거기는 중앙청 건물이 있는 조선총독부. 옛날 조선총독부 그렇죠. 건물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건 진짜 해방의 감격 이런 게 이제 딱 1절에 있는 거고요. 근데 2절은 더 기가 막혀요. 자유의 종이 울어 파리로는 왔건만 왔건만. 예.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미군정이니까. 야, 아직 안 온 거예요, 독립이. 예. 그 다음에 멈춰라 영마차야. 보신각이 여기다. 보신각 앞에 섰어요, 그 영마차가. 영마차의 노선도 선명하게 나타나죠. 지금. 그렇죠. 예. 태극기를 날리고 가던 해방된 영마차가 보신각 앞에 섰어요. 그리고 보신각의 포장을 들고 보니 종은 잠자네. 안 울어. 아직은 잠자고 있어요. 독립의 종소리가 잠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언제 우느냐. 이런 딱 그 시기를 보여주는 너무나 잘 만든 가사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은마차 금마차에 태극기를 날리며. 첫 와. 대목부터 김이 확 빠지는 예. 거죠. 금마차, 금마차.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느낌이네.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근데 이런 거를 반야원 선생이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데 말재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울퉁불퉁 하루핀 뭐 이런 거. 왜 울퉁불퉁인지 뭐 내용도 없이 그냥 곡에 들어가면 노래같이 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삼각산 대신 인왕산으로 꺾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참 고생은 하셨지만 참으로 뭐 이런 게다가 이제 무슨 뭐 새희망, 건설 뭐 이렇게 말하자면 정부가 좋아할 말들을 이제 2절, 3절에 딱 붙여가지고 애매하게 만들어 놓아서 어쨌든 노래는 살아남았죠. 그 덕에. 네. 노래는 살아남았지만 조명암이 애초에 만들었던 그 가사가 갖고 있는 어떤 냉소적이면서 비판적인 그런 그렇죠. 시선. 울분 이런 거 다 네. 사라졌죠. 네. 그냥 뭐 네온빛 뭐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성당의 종소리 이렇게 약간 서양적인 문물 이런 거 등장하고 그냥 후루룩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이게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네. 분석할 맛이 났다고 하는 게 일단 1절에는 말씀대로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여기 가사에는 안 나오죠. 그 공간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보신각은 어떤 곳이냐면은 3.1운동 때 맞아요. 파고다 공원과 함께 양대 장소에 만세 그 시위가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덕수궁은 또 어디냐? 3절 덕수궁은 삼절 덕수궁. 미소 공의의 현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해방이 됐고 하지만은 아직 그 독립 이런 것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어떤 시도라고도 볼 수 있었던 미소 공의는 결렬이 됐고 그러니까 이 가사를 조명암이 쓴 명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48년 5월에 나왔으니까 뭐 한 47년 말 48년 초에는 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미소 공의가 최종 결렬된 게 47년 11월이거든요. 예. 딱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바를 하자면은 예. 왜 연보랄까? 네. 파란색과 빨간색을 아. 섞으면은 보라색 아닙니까? 3절 처음이 연보라 코스모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죠. 연보라가 청과 홍을 섞으면 연보라가 나온다. 신불출스러운 그래서 오늘 보라색 옷을 입고 오신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네. 뭐 달려라 푸른 말아 왜 말은 푸를까 하필이면은 뭐 이런 것들이 각서 있게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대중가요 가사가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조명암이 가사를 잘 쓰지만 모든 게 이렇게 다 의미 충만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사는 참 잘 썼어요. 그런. 아니, 그렇게 들으니까 이 가사는 8.15 왔건만인데 네. 반야월이 쓴 거는 이미 원하는 세상이 온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세상이 왔다라는 걸 그래서 뜻하는 건설하자 듯한, 이런 네. 거예요. 건설하자. 뭐 네온빛을 박다 막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유가 나래치는 서울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여기로 가자. 이제 이승만과 함께 가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개사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면 또 그게 또 뒤탈이 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참 탓하기도 뭐 그렇긴 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곡도 살리고 가수도 살렸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조명암과 김혜성도 이 작품 전에 만들었던 게 궁극가요였습니까? 뭐 당연히 예. 그러겠죠. 많이 했죠. 예. 물론 영마차도 만들었고. 예, 네. 예, 예. 들어볼까요? 해방
자유의 송이 울어 가리로는 왔건만 독립의 종소리는 언제 우느냐 멈춰라 역마타야 거친강이 여기다 허장을 들어보니 정은 장사네 연보다 코스모스 안 가슴에 안고서 누구를 가져가는 겨울 새끼냐 알려라 푸른 나라 덮고 여기다 내 기도들이 하늘이 소네 자, 광복 80주년 기념, 네, 해방, 분단, 통일의 노래 오늘 두 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노래 이제 대중가요편 진행하고 있고요. 자, 다음 곡 알아볼까요? 예, 다음 곡은 우러라 음방울은 이제 특히 이제 작사자, 월북, 작곡자의 납북 이런 문제 때문에 뜯어 고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노래인데 네. 이제 들어볼 곡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이 해방 시기 노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또 부담 없이 듣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런 데서 해방 자주 직후 쓰죠. 장면 예. 그러면 맨날 다방에서 이거 흘러나오는 거로 배치해요. 귀국선. 귀국선. 일단 또 소재가 좋잖아요. 특히나 그런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 이제 해외에서 네. 배를 타고 돌아온 뭐 이런 거 어디가 뭐 러시아 쪽이 됐든 뭐 중국 쪽이 됐든 일본 쪽이 됐든 뭐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도 배 타고 귀국선을 타고 돌아오신 분이니까. 저희 시아버지도 귀국선 타고 돌아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쉽게 이끌어낼 그렇죠. 수 있는 네. 소재고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근데 뜻밖에도 네. 굉장히 늦게 발표된 노래입니다. 이게. 귀국선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방 직후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방을 갔는데 귀국선이 흘러나온다. 이게 너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요 시기를 다룰 때. 예. 그거는 다 엉터리예요.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49년 7월. 49년 예. 7월. 네. 그러니까 무슨 해방된 지 한 4년, 5년 지났는데 이게 웬 뒷북이냐고요.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정말 뒷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영미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보이면은 네. 바로 그냥 키보드 워리어가 되는 거죠. 이거 최소한 검색도 안 해보냐, 뭐, 예. 이제.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할 만한 대목이 있어요. 이 49년에 귀국선 나오죠. 그 다음에 고향말리. 남쪽 예, 나라 그렇죠. 14성은 예. 어머님 얼굴. 이거는, 남양군도로 갔던 한국 조선 병사가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고향을 그리고 있는 노래거든요. 귀국선 타려고 대기하는.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적어도 음반 때문에 못 나온다면 47년 초, 47년 중반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다 안 나오고 뭐 가거라 38선 같이 분단 노래 나오고 이러다가 멀쩡하게 몇 년 있다가 다시 무슨 해방의 감격, 돌아오네. 이런 뒷북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단독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러면은 분단은 가슴 아프다 이러겠어요? 그러면 분단 가슴 아파? 너 절로 넘어가고 싶어? 너 싫어? 이 사회에 부정적이야? 이딴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 이렇게 싹 바뀐 거군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상황이. 다시 해방의 노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해방의 감경 무슨 그다음에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이런 식의 약간 충성 다짐 같은 거 하는 노래 이런 거 있죠. 그런 노래가 49년에 다시 쭈루룩 나와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뺄 건 빼고 배제할 건 배제하고 이제 안전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이 손노원 예. 이분도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귀국선이 음반이 SP 음반만 LP는 말할 것도 없고 3장이 나왔어요. 49년 7월에 초판, 2달 뒤에 재판, 그리고 52년쯤에 세 번째 이렇게 세 녹음이 있는데 작사자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노원이라는 작사자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쓴 것 같아. 이름이 하여튼 20개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관성이 있거나 자기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 쓰고 싶은 게 휙 쓰고 저기 쓰고 싶으면 휙 쓰고 좀 그런 하나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 유력한 설은 네. 지평 막걸리 먹을 때는 손노원 쓰고 네. 서울 막걸리 먹을 때는 손노현 쓰고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막걸리 좋아했다고 유명하거든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막 의미 없이 대중 없이 막 이렇게 가명 필명 쓰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준희 선수니까 확인하죠. 뒤지면 나오니까요. 굉장해요. 지금은 나오지만 너무 애를 많이 쓰셨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하여튼 엄청난 작품이 많죠. 좋은 노래 많이 썼어요. 손노원 그러면 딱 생각나는 정말 명작. 봄날이 간다 이런 거. 봄날은 간다 같은 노래가 손노원 네. 가사예요. 가사 되게 잘 쓰는데 잘 쓴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희한한 가사도 많고요. 일단 많이 썼어요. 네. 네. 귀국선 가사는 좀 작품성이 어떻습니까? 잘 쓴 가사. 잘 쓴 가사죠. 잘 쓴 가사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시점상으로는 약간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그 시기의 요구였던 거죠.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담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대에도 오해를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네. 잘 안 썼으면 오해도 안 해요. 맞아요. 예. 해방 직후 노래처럼 썼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작곡은 누군가요? 이재호 작곡인데 네.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이 솔로원은 해방 이전에 작품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때는 전문 작사가는 아직 아니었고 네. 이분이 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조선행진곡 김원균이라는 작가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미술 하던 분이었다고. 네. 북한의 원탑. 그렇죠. 네. 예. 이분도 그랬습니다. 네. 이분도 극장에서 그림하시던 분. 네. 간판, 포스터 이런 거 그리던 분이었대요. 그러면서 연예계, 가요계와 자연스럽게 이제 연을 맺게 됐고 그때 이제 습작 삼아서 몇 편 발표한 게 있는데 본격적인 작사 활동은 아마 귀국선이 거의 첫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아까 이제 3가지 녹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물론 초판이니까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52년 세 번째 음반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소리가 더 좋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음반은 또 홍보를 합니다만 8월 달에 나올 CD에 수록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음반으로 이인권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그렸은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은가 그 기사를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돌아오네 부모 형제 사줘서 몇 번을 울었은가 사국사리에 몇 번을 불렀은가 고향 노래를 칠성벼라 빛나라 달빛은 흘러라 귀국선 소동소리 전설은 그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대기공포 타줘서 꿈마다 찾았습니다 삼천리장산 꿈마다 빌었습니다 우리 독립을 비바람 맞은쳐라 구름은 날려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날은 그다 자, 다음 곡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정말 미스테리한 곡입니다. 어. 예.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뒤지고 찾는 거에 나름 이력이 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못 찾았어요. 몰려. 누가 지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작자. 예. 그럼 그냥 편하게 작자 미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죠. 현재는 아니라 그냥 앞으로도 편하게 샀으면. 아니 이러다가 내일 당장 뭐가 나올 수도 아, 있으니까. 예. 옛낭군이라는 노래고요. 옛낭군. 그러니까 음반에 보면은 제목이 옛낭군, 가수는 황정자 요 두 개만 딱 써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참 그 메이커 상표 써 있고 오케 레코드. 네. 그러니까 1948년에 나온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음반 뒷면곡이 몽고의 밤이기 아.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게 48년도 곡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48년도 오케 레코드에서 나온 노래인 거는 알겠는데 작사 작곡자가 음반 딱지에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노래가 좀 재밌어요. 일단 신민요 풍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황정자가 또 굉장히 잘 탁월한 부르죠. 신민요 가수였으니까. 가사가 또 재밌는 게 옛낭군이 은유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었을 땐 이게 왜 해방가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낭군님이 돌아오셨는데 네. 36년 만에 돌아오셨대요. 아. 36년 만에. 집 나갔던 낭군님이 그건 뭐 한번 딱 나오는 거죠. 어둡도 예. 괴롭던 독수공방 36년.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님이 그 조국의 은유인 거죠. 예. 아, 님은 같습니다. 뭐 이런 네, 거죠. 그거랑 예. 똑같은 거예요. 아. 근데 36년 동안이나 20살에 결혼했어도 56세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신명 무심차나 옛난군이 돌아왔네. 그 다음 가사가 그거거든요. 정말 무심치 않은 게 아니라 무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20살이 56이 됐는데. 예. 근데 이 노래가 작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도 안 써 있는데.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도 가만히 보면은 네. 온전한 해방의 노래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분단이 살짝 묻어 있습니다. 아, 님은 오시고 봄은 왔건만, 봄은 그러니까 왔건만은 무정한 봄이로구나. 울어라 은방울이 파리로는 왔건만 예. 여기도 왔건만 건만은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이라도 자료가 나오면은 뒤집힐 수 있겠지만은 조명함? 뭐로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님은 오시고 새도 울건만, 새도 울건만은 정없는 님이로구나. 아, 그러네요. 그리고 뭐 잘 살아도 내 팔자고 못 살아도 내 팔자고 트집 말고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예. 약간 그 남북 간의 이런 걸 좀 빗댄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삐딱함이 있는.
맞아요. 이런 거 쓸 사람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명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곡자는 요거는 좀 반반인데 네. 가장 1순위는 역시 김혜송. 그리고 어쩌면은 박시춘. 네. 둘 중에 한 명이 만든 게 아닐까라고 일단 짚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감. 야, 예. 왜냐하면 못 만들지 않았으니까. 음악을 그렇게 후지게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 오케 레코드에서 작품을 발표한 작가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시기에 그렇기 예. 때문에 둘 중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옛 낭군. 어쨌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노래이긴 하고요. 아직 네. 모르는 게 많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가 갑자기 뚝 끝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잘라 먹은 게 아니라 네. 녹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 이게 너무 길게 녹음하는 바람에 뒤가 아. 후주를 처리할 새도 없이 그냥 노래를 끝나고 그렇죠. 뚝. 예. 아. 그러니까 이거 일부러 그렇게 마무리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아. 미스테이크인데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당시 상황에서는. 근데 대중가요, 대중음악 듣다 보면 그냥 그렇게 뚝 끝나는 음악들도 있잖아요. 요새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거고 예,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노래면 생방송 진행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예, 이게 사고 난 건지 끝난 건지. 저도 이거 녹음 뜰 때 예. 저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뭐지 다시 뜨고 했는데 똑같아요. 예. 예. 원래 뚝입니다. 네. 자, 옛 낭군 함께 듣겠습니다. 어둡고 괴로운 복수공방 36년 천지신명 무신천어 옛 낭군이 돌아왔네. 낭군님 물이 깊어 이제 왔나요? 낭군님 산이 높어 이제 왔나요? 님은 오시고 봄은 왔건만 봄은 왔건만 무정한 봄이로구나. 누생가 소소생가 봄에 불망 36년 사납게나 불러보던 옛 낭군이 돌아왔네. 낭군님 청을 두고 봄 왔나요? 낭군님 몸을 두고 정말 왔나요? 님은 오시고 새도 울건만 새도 울고 만 성없는 힘이로구나. 군발라고 36년 세운 입고 36년 생각 끝에 맺은 꿈이 옛 낭군을 만났구나. 낭군님 찾아러도 내 팔자이요. 낭군님 못 살아도 내 팔자이니 길가 좋다고 집 마시고 집 한 100년 동들어보세. 노래 재밌네요. 네. 자, 어느덧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만 남았습니다. 예. 네. 마지막 또 미스테리로 계속 좀 밀고 갈까 합니다. 네. 이것도 작사 작곡자를 몰라요. 그래도 추정 가능하시잖아요. 물론 가능하죠.
일단 이 노래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좀 안 맞는 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제목으로는 딱이에요. 제목이 뭔데요? 8.15 수첩. PD 수첩 8.15 특집 같은데요?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8.15 수첩. 예. 그러니까 어쨌든 8.15니까. 예. 근데 노래가 나온 시점이 귀국선 우리가 좀 늦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거는 더 늦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950년대 중반에 나온 건 맞거든요. 정확한 연도도 모릅니다. 근데 추정컨대 해방 10년 기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한 55년? 예, 55년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일단 제목과 그리고 음원은 남아 있는데 녹음은 남아 있는데 음반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음원은 어떻게 남아 있죠, 그러면? 이게 도미도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는데 네. 그러니까 녹음 그 릴 테이프 있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SP 음반 실물이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죠. 예. 그때 되면 이제 알 수는 있을 텐데 하여튼 55년으로 추정이 되고 가수 네. 이름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문성남이라는 이 가수가 딱 그때 활동을 하던 가수거든요. 그리고 작곡자는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게 도미도 레코드는 거의 대부분 사장님이 직접 다 곡을 썼습니다. 한복남. 빈대떡 신사? 예, 빈대떡 네. 신사. 예. 이것도 한복남 작곡이 그분이 사장님도 했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 레코드사가. 뭐 돈이 없어 그 맞고 다니면서 무슨 사장님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예. 정말로 그런 본인이 어떤 그 음악적인 그런 걸 좀 표출하고 싶은 욕구도 물론 욕망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에 능한 분이 분명히 맞기 네. 때문에 장사 잘하는 분. 아니 쓸데없이 돈을 왜 써? 내가 만들면 되지. 이런 거였던 거죠. 물론 편곡은 본인이 못하고 전문 작가들한테 의뢰를 했지만은 작곡비, 편곡비 2번 쓸 거 편곡비 1번만 쓰는 게 이득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한복남 작곡이 거의 확실시 되고 네. 가사는 이거는 조금 확률이 떨어지긴 하는데 손노원 작사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어떤 이유로요? 술 먹고 쓴 것 같아요. 가사가 좀 귀국선은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가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에 비하면은 좀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가사이긴 한데 정말 구색만 맞췄다고나 할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리는 작사가들의 특성이 뭐냐면 뜯어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입으로 불러보면 노래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 되게 묘해요. 노래가 된다. 그거 왜 씻을 때도 보면요. 씻어갖고 오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건 그래도 말은 안 되는데 시는 된다. 이렇게 예. 그런 거 있어요. 노래 네. 가사는 되는 네. 논리로 따져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불러보면 말이 되는 입에서 짝짝 붙는 것 같은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외양간의 송아지도 새희망에 소리치고 종달새가 날아드는 녹두밭 건너. 여기 그 갑오 농민 전쟁이 나와요. 금순이도 너무 이쁜이도 단순한데 장쇠 누나도. 그러니까 뜬금없이 뭔 장쇠 누나. 근데 보면 입에서요. 금순이도 이쁜이도 장쇠 누나도 하면 입에서 짝짝짝 붙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사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술 먹고 써도 이 정도는 되는데 의미를 맞추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진짜 뜬금없어요. 김서방도 박첨지도 똘똘 엄마도.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누구가 8.15를 잊을까 보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김서방도 박첨지도 똘똘 엄마도 안 잊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누구가 8.15를 잊을까 보냐만 딱 살려놓고 나머지는 막 채운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손노원이 잘 써요. 사실 이거보다 이런 가사 잘 쓴 사람 또 있죠. 반야울 선생님도 이렇게 잘 써요. 의미 없이 그냥 예. 말재미로 이렇게 쫙쫙 넘어가는 거 잘 쓰는데 손노원이 좀 더 심하죠. 그렇다고 손노원 선생이라고 추정하기엔 좀 근거가 약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깔아놓은 건데 이것도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근데 사실 굉장히 놀랐던 거는 최근 이건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다는 아니고 부분이 일치하는 가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딴 노래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1946년 진짜 해방 직후에 김초향 또는 김건이라는 필명 이름을 썼던 분인데 이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 겸 극작가였죠. 6.25 때 납북을 당한 분이거든요. 달도 하나 해도 하나 가사 쓴 분인데 동양극장에 소속되어 있었던 극작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해방 직후에 찔레꽃 피는 고향이라는 노래를 음반 녹음은 안 하고 이제 출판을 해요.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 아까 왜 바로 눈에 들어온 게 왜 장쇠 누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예. 장쇠 누나가 거기도 등장합니다. 네. 이거는 명백히 누군가가 찔레꽃 피는 고향을 일단 보기는 본 거예요. 예.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은 예. 그 밖에도 몇 군데가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하신 게 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8.15 수첩 가사를 다 외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딴 걸 그렇지. 뒤져보다가 이거 장쇠가 8.15 여기 수첩이랑 있네. 똑같네 하고 딱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15를 잊을까 보냐처럼 장쇠 누나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런 거 노래 가사에 쓰기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예.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좀 캐 보는 재미가 있는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 제목은 왜 8.15 수첩일까요? 그러게 왜 수첩일까? 그러니까 뭐뭐 수첩도 굉장히 통상 좀 이렇게 많이 쓰던 거예요. 표현이에요. 지금은 좀 어색한데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를. 예. 근데 유행가 뭔가 가사에 있어요. 옛날 지나간 그 무엇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기록해놨고 펼쳐보면서. 옛날 썼던 일기, 뭐 이런 다이어리 이런 거 뒤져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끝곡 이 8.15 수첩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향간의 송아지도 새 희망에 소리치고 종달새가 날아드는 녹두밭 건너 금순이도 이쁜이도 장쇠 누나도 끝내뛰며 불러주던 강남 달창가 그 누구가 8.15를 잊을까 보냐 산마루에 구름장도 해자유에 춤을 추고 물방아가 돌아가는 돌다리 건너 김서방도 박첨지도 똘똘 엄마도 새살림을 끄며놓고 방아 씻은 날 그 누구가 8.15를 잊을까 보냐 나루터의 쌍도 때도 해강역에 활개치고 우왕새가 몰아주던 주마비 건너 운물에도 발레터도 배추밭에도 아낙네들 웃음소리 즐거운 동리 그 누구가 8.15를 잊을까 보냐